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일단 뭐 시황에 대한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휴장이고 할 때 미국에서 이제 렘데시비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죠. 자, 이거 중간 발표가 있고 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한 3% 이상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은 이제 약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자, 월요일에는 이제 갭상승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씨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2차전 시작할 거다. 또 관세, 니네가 이거 코로나를 전 세계에 전파시켰으니까 보상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억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요런 게 좀 이제 부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좀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게 연속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될 거냐. 자, 이런 어떤 노이즈라는 게 나오면 사람들은 일단 팔고 싶어 하죠. 왜?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회피를 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득을 보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다시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거라 그러면 이게 진짜 기업 가치 또 밸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냐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저런 어떤 노이즈라든가 불확실성이 계속 생기다 그래도 결국은 경제라는 게 영원히 성장할 거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이즈라는 거는 항상 기회로 봐야지. 자,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을 만드는 것도 어떤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막상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노이즈들은 거의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또 장이 좋고 뭐하고 할 때는 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장이 안 좋고 할 때는 투자 심리라든가 센티가 이제 무너져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로 미증시가 폭락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어때요? 자,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 무슨 뭐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등등 해서 막 많이 부각이 되고 하면서 지지율이 막 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바이든을 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라는 질병을 뭐 이용을 했다라는 식의 뭐 되도 않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든 건지 이게 천재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를 또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김정은 사망설부터 해서 김정은 뭐 사망설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나와도 단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크게 부각받아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현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비싼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020년도 5월 20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지금 시장이 비싼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제 1900포인트 근처에 19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20년도 이익 밸류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시장 밸류가 저는 이제 1800에서 2000포인트 사이 정도 본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2020년도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한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국면의 이 이익 밸류가 이게 적정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2021년에는 요것보다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아요? 부양책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 이 부분의 밸류를 크게 훼손하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밸류를 체크할 때 이익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익이 이렇게씩 늘어나면 미래에 얼마를 벌 거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가치라는 게 현재 가치죠. 자, 자산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1900포인트는 2008년도 바닥 구간에 890포인트 밸류랑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기업들은 결국은 이익이 조금 나든 많이 나든 결국은 그걸 이제 자산으로 축적을 해서 계속 덩치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덩치가 이만큼 이미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뭐 PBR이 아직도 0.8배, 뭐 0.7배 요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가치, 현재가치로 보면 너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이익 밸류는 나중에 올라갈 거고 현재 가치는 너무 저평가고. 그럼 이거 적정한 가치를 얼마나 줘야 될까? 이런 게 항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2021년도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보통 움직일 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수반을 하면서 움직이는 단기적인 흐름은 요게 더 강하거든요. 자산 가치보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밸류 체크를 할 때 이제 무언가 리스크가 있고 최악의 국면이 왔을 때 최저점을 잡아내기 위한 이제 분석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1년도 이익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과는 싼데 지금이 시점이 어디냐 보면 5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있을 확률은 9월이라든가 12월에 보면 자 대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들어오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이라는 게 쉽게 안 들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요런 노이즈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피로도가 생기는 거예요. 막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꾸물꾸물 이런 것들을 이런 노이즈들을 안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도 자 오늘 이제 회원 방송에서 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2000포인트 밑에서 현금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1800포인트 밑에서는 이건 뭐 너무 쌉니다. 이건 너무 싸요. 그럼 지금 1900포인트면 19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5%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 밑으로 1700단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지수가 여기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예탁금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개인자금 예탁금이 45조예요. 여기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뭐 있어요? 증시 안정자금. 증시 안정자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빠져야 들어오겠죠. 자, 요게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요것도 여기로 내려오면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방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5% 10% 빠질 거 걱정을 해갖고 자꾸 지금 현금을 만든다? 자, 인버스를 배팅을 한다? 인버스 배팅해서 이거 얼마나 먹어요, 이거. 마이너스 10% 빠져봐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 배팅이 오히려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저는 90% 이상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그냥 견디면 돼요. 자, 만약에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진다 그러면, 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빠지겠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이 들어올 때. 지금 코로나라는 이슈로 폭락이 들어왔다 반등이 들어올 때, 요 자리 다 회복 안 되는데 어때요? 그럼 계산은 다 회복되고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자, 지수가 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다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확대가 되는 거야. 지수는 제자리에서 조금씩 내려가거나 제자리 위치에 있는데 계좌 수익률은 아웃퍼폼 수익률이 계속 쌓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락을 전부 다 회피하려고 그러면 엇박자를 한번 타게 됐을 때는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할 때 수익률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저평가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란 거를 맞추려고 예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보면 트럼프가 또 리스크를 들고 나왔다. 자, 단기약제냐 이게 장기약제냐.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는 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은 코로나가 뒤덮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거의 종식 수준을 밟고 있죠. 다시 이제 확산될지 어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이제 이제 물가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에 지금 보면 유동성은 이빠이 풀어놨겠다. 이제 또 관세 부과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의료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타격이 있겠죠. 타격 있는 걸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잡혀 있는 것들 보면 미국이 계속 플러스 성장률 내던 때랑 다르게 고용도 한파에다 마이너스 5%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007년도, 2018년도, 2018년도부터 트럼프가 끌고 나왔던 무역 전쟁이라 그래서 관세 부분들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훨씬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충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트럼프가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계산들이 안 돼 있을까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선에서 이제 지금 뭐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조금 흥분을 하는 상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2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 일반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때처럼 타격을 주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뭐 뚜껑을 까보면 알겠죠. 뉴욕 증시 주요 지수 급락, 코로나19 미중 충돌 우려, 뭐 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무역 전쟁 공포, 맨날 공포야. 뭐 한 3년 내내 공포야 그냥. 그렇죠? 다우 2% 급락, 5월에 팔고 떠나야 할까? 자, 인버스 부추기고 있죠. 인버스 물타기 들어갑니다 이제 개미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보여주겠죠. 자, 코로나, 미중 무역 전쟁 시즌 2, 공포에 떠는 뉴욕 증시. 막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미증시가 한번 폭락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면 빠질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면 또 트위터로 하루만 해도 입장이 번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 관세부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참 이거는 진짜 대공황처럼 돼버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트럼프도 이제 대선이 이제 실패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서 무언가 변화구, 이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리스크가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야지.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확률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다가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그런 하방에 배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오면 견디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리고 리밸런싱을 활용하기 위한 현금을 이제 우리는 5%에서 10% 정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정리를 해서 회원방송에다 올려드렸고요. 자, 2000포인트, 코스피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이때부터 이제 현금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그 이전에서는 현금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자, 자산가치 2008년도 바닥 구간하고 현재 코스피 1900포인트하고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PBR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싸다라는 거야. 근데 이익은 어때요 지금? 훼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를 삼으면 어떻게 돼요? 자,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곡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전 제 기준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익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업 이익이라는 거는. 근데 그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미래를 보면 어때? 2021년에 지금보다 더 훼손될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더 훼손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양책 계속 쓰겠죠. 미국에서도 무제한으로 돈 푼다 그랬잖아요. 종식될 때까지 돈을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해결 지점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 자, 돈을 푼다라는 건 뭐예요? 물가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화폐같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부채라든가 더 큰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자, 7개월 동안 오래 걸린 이유들이 뭐냐를 생각해보면 모기지 때문에 터진 건데, 이 사태가 보면 장기부채, 자, 미국의 무슨 뭐 주택 장기부채 같은 부분들이 터진 건데, 요 부분들을 그냥 뭐 아무 대책들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대책이 뭘까요? 모기지 나라에서 사주겠다. 이 부실채권 나라에서 사줄게. 그러니까 그거 사준다니까 이거 그럼 이제 괜찮아졌네. 그럼 올라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센티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야, 이거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 해준다니까. 그렇게 되면 부채가 다 터질 위험이 줄어들겠네, 없어지겠네 하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왜 이렇게 2008년도엔 7개월 동안 뭐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이게 뭐 한 달 만에 왜 이렇게 반등이 셀까요? 한 달, 두 달 만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 부도가, 이때는 리먼 사태, 리먼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부도나고 요런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강구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은 요런 과거 사례를 생각을 해보고 미리미리 선대응을 해서 부도가 없게끔 다 막겠다고 돈을 미리 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볼 부분들은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갈 거냐,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갈 건데 자꾸 여기에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리밸런싱을 위한 현금을 준비하는데 지금 현금을 왜 만들 거냐, 더 사기 위해서. 뭘 사기 위해서? 자, 교체 포지션들을 보기 위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2008년도에 그려놨던 구간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던 구간이, 자, 2009년도 4월이 아니고 5월, 6월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 8월이에요. 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구간이 코스닥이 더 빠르고 코스피가 더 이제 늦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세가 진행이 되면서 차화정이라 그래갖고 자동차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자, 요런 흐름들이 요 돌파한 동그라미 구간이 나오면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뭐가 돌파하는지 보면 돼요. 먼저 돌파하는 쪽이 자, 주도 섹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스피가 먼저 돌파하냐, 코스닥이 먼저 돌파하냐, 요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7월, 9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었는데 요 흐름을 뭘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냐 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자, 저항을 돌파하고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 주도 섹터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가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안 빠지는 섹터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섹터의 밸류를 딱 체크를 해보면 많이 싸든가 뭔가 이유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자, 4월달, 5월달에 만들었죠. 자, 현금 5%, 10% 만든 거는 자, 이 주도 섹터를 체크를 해서 올라타기 위한 비중이다라고 회원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무슨 뭐 빠지면 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리밸런싱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투입될 자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이때 보면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많이 튀어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한 8, 900%가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5월, 6월달 구간에 자, 고점을 찍고요.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한 100% 정도 튀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버블 국면입니다. 이미 여기서 시세는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버블을 벗겨내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코스닥 지수랑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진행이 되다가 자,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요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거, 이게 과열이란 말이에요, 과열. 마지막 이제 개미꼬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여기를 이제 나중에 돌파를 했는데 7월달, 8월달에 돌파할 때 보면 그 전까지는 어때요? NC소프트는 800%, 900% 올라갈 때 기아차는 바닥에서 150%밖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들이 자, 여기에서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조정이 들어올 때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이 확인이 돼요.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건 이제 주도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부터 400%가 올라왔어요. 자,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차는 이렇게 먼저 움직였고요. 기아차가 아닌 기업들은 기아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뭐 납품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기회가 주도 섹터에 대한 기회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저항을 돌파하고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 주도 섹터가 눈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확인 테스트 구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요 구간이 안 왔죠. 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코스닥은 한 요 정도 남아있고요. 코스피는 한 요 정도 남아있죠. 자, 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오면 진짜 주도 섹터가 눈으로 확인되는 구간이 몇 개월 안에 나올 거다. 그럼 요 안에서는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자, 요 구간에 만들어서 주도 섹터 눈에 보여지면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과거 2008년도랑 똑같이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진행이 될지 이게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다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이런 조정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NC소프트 이제 기아차의 흐름을 보니까 후보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후보가 뭐냐? 자, 회원분들한테 다 코멘트 드렸어요. 회원방송에서. 그쵸? 우리는 미리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준비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발 다 담궈놓고 있고 요런 쪽으로 비중을 옮겨갈 포지션들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체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요 비중을 주도 섹터 비중을 10% 20%만 들고 있어도 계좌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찾아낼 이런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후보를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 하나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여기에서 돌파하는 구간에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간에 이때가 기회예요. 자, 근데 이 기회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기회 안 주고 그냥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조정이다 하락 조정이다 나와주면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도 섹터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은 아직 어때요? 자, 요런 돌파 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지금 자리 조정을 받고 가주면 더 땡큐죠. 여기서 수익을 더 쌓아서 요 구간 돌파하는 구간에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해요. 시장도 너무 강하고 지금 하방은 다 막혀있고 하방은 지금 막 지지를 하고 있는 수급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증시 안정자금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개인 예탁금이라든가 내려오기만 해봐라고 기다린 자금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인버스 비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투기 자금들은. 인버스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 그럼 이거 죽이고 가겠지. 하방은 막혀있고 인버스 자금이 늘고 있다는 거 뭐예요? 지금은 못 사겠다는 거잖아.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수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인 흐름이겠지만. 자, 요 포인트들이 나오면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 과거에 이제 보면 2008년도에 기아차를 보면 자, 고점을 이제 뚫고 나서 자, 요 포인트가 딱 나오는 구간에 지수가 여기 돌파하는 구간에 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자, 여기에서 한 3, 4개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3, 4개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출발. 이 바닥 구간에서는 어때요? 아주 운이 좋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거고 요거는 지금 어때요? 바닥에서 지금 요거 올라온 거는 이건 수익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강할지 코스닥이 이렇게 강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 2008년도에는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때요? 자, 못 움직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 NC소프트 같은 건 어때요? 자, 출발했다가 여기에서 흐름이 약한 거예요. 여기가 지수가 못 움직이니까. 반면에 코스피가 움직이니까 자, 여기에서 자동차 버블이 이제 키워진 거죠.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후보군들을 나눠서 코스피, 코스닥, 후보군들을 나눠서 편입을 해놔야 되겠죠. 자, 중소형주,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대형주,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뭐예요? 자, 바이오, IT. 밸류로 보면 바이오. 자,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저는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만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쏠림들이 만들어져 버리면, 요거는 그 섹터만 이제 그쪽만 많이 갈 거고, 나머지 이제 좀 소외가 될 거고, 함께 움직여버리면 다 같이 가겠죠. 근데 상승 여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 자, 요런 부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쏠림이 나오면, 버블로 치닫는 거예요. 그럼 기아차는 어디서부터 버블이었을까? 제 생각했을 때 요 위서부터는 버블이었거든요. 4만원 위서부터는 버블이었다고. 그러면 요런 데서 사서 여기서부터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은 또 이동을 해야죠. 자, 버블이 안 껴있는 섹터로. 이 후보가 뭐가 될까? 자, 이 흐름을 어떻게 살펴야 된다고요? 자, 여기 넘어갔을 때, 자, 요런 자리가 지금 기아차는 보면 저항이죠. 요 자리를 넘어가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도에 NC소프트의 버블 국면을 체크를 해보면, 자, 어때요? 자, 코스닥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자, 그 자리에서, 자, 함께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였는데, 지수는 어때요?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기었죠. 그러니까 외국 버블이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자, 주가는 다시 원위치. 그래서, 함께 이 보라색 네모칸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게 언젠지를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서 그 부분을 체크를 좀 안 하고 와서 요런 부분들이 맞는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때 코스닥 대장주였죠. NC소프트가 2008년도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 NC소프트 이전 상장.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2003년도에 이전 상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2008년도 이 당시에 코스피 기업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기업을 다른 기업들 찾아와서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간 코스닥 흐름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당시에 코스닥 기업이 아니고 코스피 기업이었네요. 자, 그러면 자, 2020년도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2008년 NC소프트하고 비슷한 지금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직 여기가 도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움직였던 시젠이라는 종목도 보면, 자, 요 저항자를 돌파하고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또 빅데이터 기업들,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가비아 등등등 요런 종목들도 자,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구간에서 더 가는 건 버블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버블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버블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버블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버블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버블이 메워지기 위한 조정이 진행이 될 때 어때요? 버블이 없는 기업들이 치고 올라갈 건데 그게 뭐냐? 라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자, 요런 쪽은 부담이라는 거예요.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 갖고 사람들이 이제 단기 매매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좋은 추세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반복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조정 국면에 요런 미래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줄, 우리가 수익을 많이 줄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려는 데 집중을 해야지. 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 트럼프가 또 관세 부과하고 아이고 또 증시 폭락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엇박자가 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악재잖아요. 2018년도에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나왔던 악재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들고 나온다 그래갖고 증시가 이게 많이 무너질 거냐. 미증시는 작살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센티가 많이 안 좋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이런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뭐하고 하면 그때 잠깐 같이 빠지긴 하겠지만 미국 증시처럼 돌파해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는 이제 가기가 힘들다고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 자, 미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무조건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래의 호재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 노이즈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가 나온다거나 악재 요인이 나왔을 때 이 악재 요인만 바라보게 되면 판단을 못 하게 돼요. 판단에 미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자, 공포에 공포에 사야 되는데 팔아요. 자, 탐욕이 어때요? 탐욕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탐욕에 산다고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자,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저점 매수해갖고 고점에 팔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 반대로 한다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 노이즈가 생기고 악재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싸지잖아요. 싸진다.
자, 호재가 생기고 좋은 요인들이 생기면 어때요? 비싸지잖아요. 자, 비싸질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죠. 호재에 사서 악재에 파니까.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려면은, 자, 이런 뭐 가치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이런 판단이 되고 이게 뭐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게. 이런 좋은 기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올라가고 뭐 하고 할지는 몰라요. 그런 건 모르죠. 변동성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에 기업들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이런 기회를 보지 못하고 가치를 보지 못하고 변동성을 보냐 이거예요. 가치를 봐야 되는데 가치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다고요. 대중은. 그리고 변동성을 본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이걸 다 쳐다보고 있어요. 대중은. 그러니까 맨날 꼭지에 사갖고 바닥에 파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올라가잖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왜 그럴까요? 이거 따라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변동성을 따라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결과는 여기가 딱 정해져 있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갈 건데 이게 여기서 내려갔다 갈까? 아니면 올라갔다 여기서 내려갔다 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까? 여기서 이렇게 갈까? 또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을 진행이 되다가 확 눌렀다 갈까? 박스권 진행했다가 돌았다 이렇게 갈까? 자,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 이게 가능한 거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 안에서 불가능한 걸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 다. 자, 불가능한 거를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다 배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수익이 날 때는 소외되고 손실이 날 때는 동참하고. 손실이 날 때는 동참해도 돼요. 수익이 날 때는 소외되면 안 된다고. 손실은 동참해야 돼요. 이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회피를 못하니까.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동참해야 돼요, 동참. 근데 수익은 어때요? 수익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죠. 근데 수익이 나는 거는 어때요? 수익도 회피를 한다고. 어때요? 왜 수익이 나는 건 뭐야? 챙겨야 되는데 이거 따라잡는다고. 버블이 딱 왔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이제 뭐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 떠들어대니까 뭐 하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뉴스에 제일 많이 되는 거. 자, 우리 수출 뭐 한 것 중에 흑자가 나는 게 요거밖에 없대. 자, 원가 우려 뭐 이런 거. 뭐 다 요런 것들만 지금 뭐 언론이고 뭐고 좋은 이야기들 막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적인 뉴스, 언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꼭지잡이 계속 하는 거라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뭐 20년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자리에 사야 되냐고. 요 밑에 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고. 비트컴퓨터 제가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을 때가 요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 팔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밸류 부담이 온 거라서. 비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냥 팔고 나오라 그래요. 요 밑에서 샀으면 절반 줄여놓고 보는 거고. 100% 도달한 분들은 그냥 절반 줄여놓고 보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포지션이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얘기를 했던 요 구간에서는. 한 6,000원 구간 때 뭐 요때 산 분들은 요거 이제 뭐 지금 구간에서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줄여놓고 보는 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러는데 이게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털고 나와야지. 밑에 더 싸게 사야죠. 이런 거는. 밸류가 잡혀 있으니까. 더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항상 요런 밑에서 사야 된다. 밑에서 못 샀으면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왜 위에서 따라다니냐고. 밑에서 못 봤으면 안 봐야 된다니까요. 자, 요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 2차전. 자, 이걸로 이제 증시 폭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저는 근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형부들 현금 만드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시장이 비싼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요떤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항상 엇박자를 탈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